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 동네에는 이제 지금 일요일 아침인데 온 동네 분들이 나오셔서 골목 여기저기 눈 치우느라고 한창 들이십니다. 여러분 동네는 어떠신지요? 그런데 간밤에 내린 눈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시는지요? 저는 뭐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, 박근혜 생각납니다. 생각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눈이 내렸기 때문도 있고 두 분 다 건강이 썩 좋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차가운 겨울 눈까지 내리니 생각이 나는 측면도 있고 감옥에 계시는 상황이 어떨까 이런 궁금증도 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. 대통령 특사죠. 특별 사면. 연말연시에 하는 특별 사면을 되게 성탄 특사라고 하지요.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특사를 하는 경우. 그 다음에 여름에 하는 8월에 하는 거를 광복 특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,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그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전직 대통령 그 다음에 자신들이 마치 어떤 그 이념적 그룹 데모처럼 여기는 한명숙 전 총리 그 다음에 이제 재계를 대표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렇게 네 사람이 항상 사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찾아오면은 뭐 그 이 사람들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사면심사위원회는요 이제 9명이 멤버가 됩니다. 법무부 장관, 그 다음에 법무부 차관, 그 다음에 검찰국장,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법무부 사람들 세 사람이 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검찰 쪽에서는 이제 대검의 공판 송무부장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외부 인사 5명 이렇게 해서 이제 9명이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사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기에는 그 어떤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사면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합니다. 대개 그 어느 정권이건 생계형 사범 뭐 이거 강조하지요. 모범 재소자 이런 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아마 그 숫자가 꽤 많아지기도 합니다. 문재인 정권이 해온 사면들의 그 특징,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들을 중점적으로 사면해 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집시법 예전에 그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이 수용자들은 사면 안 했어요. 그리고 세계적인 형법학자들도 다른 범죄는 몰라라 국가의 권위에 정면으로 이 도발을 했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에, 그 수용자들 죄수들은 사면을 하지 않는다. 해서는 안 된다. 국가의 어떤 그 국가로서의 갖고 있는 그 저 이 공권력의 그 존엄함 이것이 훼손당했다는 이제 그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거지요. 반면에 이제 생계형 사범 이런 생계형 사범은 이런 겁니다. 이 조그만 1.5톤 트럭에다가 과일이나 생필품 이제 싣고 이렇게 골목을 누비면서
물건을 파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차 해가지고 술 한잔 했는데 집 앞에서 단속이 되어서 벌금을 크게 내게 됐다든지, 이제 생계형 사범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을 조그맣게 운영을 하다가 뭐 영업과 관련돼서 뭔가가 이제 법에 저촉되어서 그것이 처벌을 받게 됐다든지, 이제 이런 생계형 사범들, 그 다음에 오토바이 뭐 배달을 하다가 또는 이 경차에다가 물건을 싣고 이제 골목골목 배달을 하다가 뭐 과속이 됐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랬을 때도 이제 사면 이제 이런 대상이 되는 건데요. 그거야 뭐 일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, 결국은 이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이명박,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, 그 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, 그 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, 이렇게 네 사람이라고 일단은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올해 연말에 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없을 것이다,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. 보도도 그렇게 되고 있고,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감장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나 또는 이런저런 매체에서 하고 있는 얘기도 정해진 바 없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, 정해진 바 없다의 방점은 사면을 안 하는 쪽으로 찍혀 있습니다. 뭐 모르죠. 제가 뭐 이렇게 대통령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, 대통령도 아마 아직 결심을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뭐 모르죠. 그렇지만은 어, 지금까지 글쎄요, 대통령이 깜짝 쇼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안 한다. 이번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 대상이 없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연기를 피워놨다가 막상 마지막에 딴 반전 카드. 그래서 인기도 좀 없고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는데, 그럴 가능성 글쎄요.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런데 그보다는 이제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문제에 관하여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. 이른바 결자 해지라고 하는 겁니다. 결자 해지.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, 그 다음에 이재용, 이 셋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형이 확정되고,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금 20년 뭐 이렇게 현재 그 고령의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겁니다. 형을 살고 있는 겁니다. 두 전직 대통령으로서 두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형을 살고 있어요, 지금. 그렇다면 결자 해지다. 결자 해지다.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자신이 권한을 갖고 있는 그 동안에 두 전직 대통령을 풀어주고 가야 된다. 이미 그분들이 뭐 잘못이 있다면 그 정도 벌 받을 만큼 받은 거 아니냐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따라서 풀어주고 가야 된다. 그게 이른바 결자 해지입니다. 풀을 묶은 사람이 풀을 풀어놔야 된다. 그런데요,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. 뭐냐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, 글쎄요, 계급장 떼고 그냥 인간 문재인 참 비겁하다,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늘 해왔던 말이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만 그때 가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, 이것은 국민적 공감대라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 뒤로 매우 비겁하게 대통령이 뒤에 가서 숨는 겁니다.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.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해서 지금 당장 교도소 밖으로 나오게 해드려야 된다,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은 60대 이상이 많고, 아직도 풀어주면 안 돼요, 이런 의견은 젊은 층이 많습니다. 20대 30대 이쪽에 사면하면 안 된다, 이렇게
고개를 좌우로 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여론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. 뭐 사면 해야 된다, 하면 안 된다, 거의 비슷한 비율이고 사면에 반대하는 그 이제 대답이 약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대부분의 대답이 젊은 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20, 30대가 뭘 알아요? 이 방송 보고 있는 20, 30대 기분 나쁘게 들려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20, 30대가 세상을 뭐 그중에는 기특하게 인생을 좀 알고 그런 어, 미리 좀 처리된 아이들도 있지만 20, 30대가 뭘 알아요. 그냥 기분에 치우쳐서 뭐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이런 단순한 생각. 잘못한 거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채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해버리는.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겁하다. 20, 30대 뒤에 가서 숨는다. 본인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일을 20, 30대 뒤에 가서 숨어서 안 하고 넘어가려고는 하는 것이 아니냐. 왜? 20, 30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생은 모르더라도 투표권은 갖고 있으니까.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특히 두 전직 대통령 중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안 좋고 그다음에 여성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적어도 밖으로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국민적인 그런 여론이 상당히 있고 또 이제 그분들이 지금 뭐 신문 지면을 통해서 광고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튼 좀 더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. 그거를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내년 3월 9일까지 기다렸다가 3월 9일 날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이 3월 10일 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고 그때 가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특별 사면을 하는 것이 어떠냐. 그래서 3월 10일 날 풀려 나오게. 그런데 어제 밤사이 내린 눈을 보고 아침에 저도 나가봤는데 뭐 고추바람이 장난이 아니더군요. 지금 당장 크리스마스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어쩌면 이 나라의 전체적인 순리에 맞는 흐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대통령은 때로는 20, 30대 그 아이들 젊은이들이 숫자적으로 반대를 해도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한번 결기를 세워서 이 특별 사면 해야 돼. 이렇게 한번 그 어른으로서 문재인 계급장 떼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른이라면 적어도 그 어른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대선적 차원에서 딱 결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 젊은 아이들을 설득을 하고 사후에 설명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다 좀 묶여 있기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 어떻게 보면은 한명숙 전 총리도 죗값을 치렀죠. 대법원 판결 났고 뭐 2년 만기 출소를 했기 때문에 죗값을 치렀습니다. 다만 한명숙 전 총리는 이제 추징금이 8억 8천만 원인데 그 뒤에 뭐 한명숙의 진실인가요? 그 지난 여름에 냈던 자서전이 있는데 그 인세로 이제 추징금을 일부 냈는데 뭐 언발에 오줌 누깁니다. 260만 원 냈답니다. 거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명숙 총리 뭐 자기 책 내면은 많이 팔릴 것처럼 기대했는지 몰라도 정말 몇 권 안 팔렸다. 인세가 260만 원이면 천 몇백 권 팔린 거다. 만 권도 못 팔린 거다.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.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러나 뭐 한명숙 전 총리도 이제는 정치적으로나 또는 형사법적으로나 뭐 죗값을 치렀다. 그런 의미에서
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. 그 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, 참 이 정권 사람들 비겁한 것이요. 입만 열면은 이 나라를 결단내는 것이 대기업 그룹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핏발을 세우다가도 지들 아쉬우면 제일 먼저 찾아가고 쫓아가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쫓아갑니다. 뭐 코로나 백신이 제대로 수급이 안 돼도 삼성한테 매달리고 이재용 부회장한테 매달리고, 그 다음에 자기들 뭐 사진빨 좋게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 이런 사진 찍고 싶으면 또 이재용하고 약속 잡아서 또 어디 가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, 삼성전자에 있는 그 속사정을 잘 아는 분들한테 들어보면요 아주 죽겠다고 그래요. 청와대 사람들 해도 너무한다. 요만한 것만 있으면은 다 삼성 때문이다 그러고, 삼성은 천하의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고, 그렇게 욕을 입에 달고 살다가 자기네들 아쉬운 거 생기면은 얼굴에 철판 딱 깔고 이재용 나오라 그래, 대통령 가시니까,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. 비겁합니다. 이거 역시.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명숙, 이재용 두 사람은 어찌되었건 밖에 자기 집에 지금 살고 있고, 두 전직 대통령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. 아무튼 내 사람을 다 해도 좋습니다.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 사면, 뭐 코로나 백신 구해오는 그런 공로도 있고 하니 이제 특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.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, 네 사람 다 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. 누구보다 시급한 거는 이명박,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이번 기회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. 네,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? 네, 구독,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